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5일이죠. 5월 15일. 네,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TV 계신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수희수희님, 해피정님 어서 오시고요. 끝내주는 인생님, MG님, 형준님 어서 오세요. 밤하늘의 빛과광님, 소희님, 꽃사슴님 어서 오세요. 필명이 아주 예뻐요. 네, 이춘우님 어서 오시고요. 원태훈님, 경리님, 미소돔님, 미루님, 흥한집 막내 삥뿡이님, 네, 2100 안돼 21000 잘못 쓴 거 아니에요? 네. 시몬스님, 양영숙님, 긍정의 힘님, 수덕지기님, 주주라서 행복부자님, 도채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지민님, 찬찬찬이님 반갑습니다. 안동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양봉부자 팜스톡님, 그리고 네 해피정님 뭐 쓰셨다 지웠어요. 네. 비자금 30억 만들기님, 오픈마켓에서 엄청 내렸다. 오픈마켓에서 엄청 내렸으면 아마도 뭔가 악재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공시 정도는 제가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주가의 방향이나 뭐 사라, 팔아라 이런 거는 못 해드리는 거 알죠? 네. 혹시라도 뭐 그런 거 내용을 좀 알고 싶으시면, 네, 문자로, 아니, 여기다 종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흐름이님 어서 오시고요. 수빈이 아버지님, MNS님, 나디아 킴님 어서 오세요. 정차란님, 비 와요? 네, 지금 비가 그쳤죠. 철두철미님, 얼음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희망 동네 부자님, 파송송 양봉탕님, 류동진님, 연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최차리님 어서 오세요. 네. 군산 최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이순신님, 주주라서 행복 부자님,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대?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네. 115일신님, 향이아빠님, 어서오세요. 네, 그리고, KD님, 반갑습니다. 어썸리치님, 조신님, 성투다 수제자님, 반갑습니다. 정한님, 윤영숙님, 어서오시고요. 박경숙님도 반갑습니다. 자산부자님, 네, 그리고 우상향님, 반갑습니다. 이은철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혜님, 발칙한 생지님, 데이지님, 네, 정주행님 어서 오세요. 화천농부님도 반갑습니다. 늘 땡땡땡통 놀인가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 나이트봇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오는 쪼스 로봇 있잖아요. 네, 이 채팅 이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그 영상 화면에 보시면 밑에 자막 하나 있죠? 여기 요거 요것도 집어넣습니다. 요것도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어떤 XX 또라이 또라이가 저의 방송에 똥물을 뿌려가지고 요 부분들을 일단 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내가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유튜브한테 엄청나게 문의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 방법이 없다. 안 가르쳐준다. 뭐 때문에 그런지도 안 알려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철통, 방어를 제가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다 갖다 붙인 겁니다. 네. 이경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근님. 가벼운 뿌리는 아니죠? 네. 네. 자, 아무튼, 네, 좋습니다. 시영님도 어서 오세요. 자, 잠은 자죠? 네, 잠은 잘 잡니다. 잠은 잘 자고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누가 뭘 때문에, 뭘로 신고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정도로 먹으려면, 뭐, 금융사기, 네. 금융사기로 신고를 했다는데, 아니, 내가 금융사기가 뭐가 있어, 제 얘기를 할게. 참나, 진짜 어이가 없는, 야, 이거 뭐,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방어적인 부분들에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네,
모 대통령 후보죠. 모 대통령 후보의 5,000포인트 공약. 네. 여기 나왔어. 코스피 5,000포인트 보내버리겠다. 여기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요거 가능하냐? 일단 가능하냐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공약. 5,000포인트 공약. 이게 가능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이제 우리는 이 5,000포인트에 대한 공약이 실현 가능하냐 안 하냐.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네, 이런 거 정치 관련한 이야기도 해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 대통령 후보입니다. 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이모 제명 후보. 네. 네, 풍림 부장님 어서 오세요. 태호 어머님도 반갑습니다. 박혜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지각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알아서 자진 납세하시고 네, 손 들고 5분간 서 있다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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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뭐 드림의 해피님도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5,000포인트 보내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근데 우리는 이게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5,000포인트를 보내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걸까? 네, 이 가능 여부를 떠나서 이 대통령 후보는 뭐라고 했느냐? 자기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약속은 하지 않겠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진짜 믿어도 되는 건가? 5,000을 어떻게든 뭐 강제로라도 보낼 건가? 라는 생각을 일단 좀 해봤어요. 네, 한번 해봤어. 발칙한 생지님이 왜? 뭘 어땠는데? 왜 삭제된 메시지? 뭔데? 뭘요? 왜 내 나이트봇에 왜 삭제했어요? 위험하도다. 뭐지? 아, 위험하도다. 저거, 뭐죠? 뭔가 뭘 해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애매한, 네, 스팸성 문자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지가 또 지운대요. 네. 무서운 놈이네. 네. 아예 저걸 다 한주더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위험하다는 말 쓰지 말래잖아요. 네. 자, 어쨌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겠다예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겠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가능해진다. 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놓고, 네.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왜 일부러 한번 당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뭔가 다른 게 있나 보지? 발칙한 생지님이 너무 발칙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예, 발칙하니까 지워버려야 되겠어, 이거! 네. 뭐 어떤 특정 조건에서 발동이 되는데 저도 어떤 조건에서 발동되는지 모릅니다. 네, 아무튼 이게 뭐 그런 실시간 감시 역할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적어봅시다. 네,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 1번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조건. 88TV 계신 분들도 어서 오세요. 네. 임기 내에 5,000포인트도 대단한 거예요. 5년 안에 5,000포인트가 간다. 지금 증시 2배거든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네. 자, 상법 개정. 오케이, 좋아요. 상법 개정에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아니야,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네. 자, 두 번째. 어떤 걸 하면 가능해질까요? 어떤 걸 하면? 무엇을 하면 가능할까? 자, 여기다 쓰는 거야. 네. 그럼 무엇을 하면 5,000이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네. 진짜 우리가 실질적인 거, 네. 그걸 가지고서 5,000포인트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보자 이거죠. 네. 패시브 자금. 네, 오케이. 좋아요. 이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
이거는 다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척결, 주가 조작, 처벌.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되죠? 강력한. 네. 자,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4번 경기부양. 네. 5번 상속세 폐지. 이거는 잘은 모르겠네요. 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상속세 폐지는 연관고리가 있을까요? 뭐 기업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망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죠. 네. 자,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지분 확대를 하면 다 도망갈 거다. 근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종전선언. 그 다음에 7번 주주 배당 확대. 자, 8번에 나오는 분리과세는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상법 개정에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그죠? 네, 요거 있을 거고요. 뭐 누가 뭘 하든 간에 관계 없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든 뭐 관계 없습니다. 네, 주주 배당 확대. 이것도 이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네, 상법 개정에 들어갈 것 같아요. 배당 확대. 요거는 내용이 좀 많아지나요? 주주 배당 확대. 오케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게 안 나오고 있는데. 종부세 강화? 종부세 강화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죽이자.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죽이자. 그러니까 경쟁자를 죽여서 내가 살자. 이건가요? 네. 8번. 성투사의 금융 감독원장 취임. 야, 이거는 네, 확실한데. 저는 근데 여기 금융감독원장 취임하면 주가 5,000포인트, 대통령 당선되면 5만 포인트라고 했죠? 네. 50만 포인트였나요? 요거는 일단 지우고요. 금리 인하요? 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랑 경기 부양은 같은 얘기죠? 네.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은 같은 겁니다. 네. 여기 만땅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취등록세. 취등록세 같은 경우는 금투세가, 아까 금투세 뭐 인하라고 했는데, 금투세가 지금 없죠? 네, 지금 없죠? 네. 폐지가 아니라 유예죠? 네, 금투세 지금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금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임기 중에는 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가능성 없고요. 네. 급여 소득, 주식, 투자 금액 소득 공제,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해달라. 이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같이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요즘에 지금 하고 있는 이사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이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소득 공제해주고 뭐 해주고 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를 하면 안 돼. 그거랑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한다고 해외 주식 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면 무조건 하거든요. 뭐 세금 얼마? 중요하지 않아. 일단 하는 거야. 자, 우리가 상투에서 매수를 할 때요, 높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고점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이렇게 막 부동산도 막 들어가고, 요즘에 보니까 그때 파주에 GTX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파주 주가가 막 집값이 막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꼭대기 사가지고 아직도 고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가격이 높고 비싸고 안 되고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게 뇌를 다른 생각들이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그냥 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 요거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있잖아요. 여기 아까 어디 가서 종부세, 네,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죽이자. 이것도 사실은 네,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거 왜 이렇게 썼니? 근데
근데 요거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부동산에 들어갈 투자 자금을 주식으로 땡겨오자라는 식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죠. 네. 자, 가상화폐를 살리면 안 됩니다. 네. 가상화폐를 살리면 안 되고,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추진. 요거 하면은 괜찮을 수 있죠. 네. 요거는 저거랑 비슷한 내용이 됩니다.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 주기자와 비슷한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즉, 요거는 뭐냐면,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아예 C부터 말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얘기. 네. 자,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이야기 나왔죠. 2년 연속. 1배 미만이요? 네.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0.5배로 합시다. 네. 왜냐면 땅덩이가 많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2년 연속 0.5배? 2년도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 저 PBR이죠? 네. PBR 기업은 상패. 네.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쓰는 겁니다. 네. 쓰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적정 평가되게 하기. 그 물적 분할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물적 분할은 주주에게, 기존 주주에게 인센티브. 요거는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네? 나디아 킴님의 동생 같은 부분이겠죠? 아, 직장인이 낸 세금으로 주식 사주기. 당신이 100만원 세금 냈으니까 5만원어치 주식을 사주겠습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세금을 더 받아먹으려고 지금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한테 세금을, 네, 내가 낸 거에서 5%를 피드백 해줘라, 네, 페이백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 나왔어.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거. 시장이 5,000포인트를 가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응? 시장이 5,000포인트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5,000포인트 가려면 헤헤이 참 항상 말씀드렸잖아. 삼성전자 오르기와 비슷해요.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보여야 되죠.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가중 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네. 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요거 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죠?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게 종소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자,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 있죠? 배당 많이 받아가지고 야 배당 많이 받았네 좋았네. 근데 배당 나올 때 뭐 띄고 나와요? 세금 띄고 나오지. 그래 배당 받았으니까 세금 좀 띄자. 띄었어. 근데 지랄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배당 띄고 나온 그 배당금이 나의 소득금액에 플러스가 돼버렸어.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주는데 내가 이번에 배당을 한 5천 받아버렸네? 2천 빼버리고 3천에 대해서 이 금액이 종소세에 내 종합소득에 포함이 돼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또 해야 돼. 나는 근로자인데 종소세 신고를 또 해야 돼. 와 이런 개 같은 일이? 여러분들 배당 5천씩 다 받잖아요. 배당 5천 못 받아요? 다 그 정도 받잖아. 배당금. 배당을 5천 받으면 2천 빼고, 네. 2천 빼고 3천에 대한 부분들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잡혀가지고 내 소득에 플러스가 돼. 그래서 나는 연말정산에서 이미 다 끝났지만 종합소득세에서 신고를 또 해야 돼. 그 소득을 가지고. 근데 더 치명적인 게 뭐냐? 그 소득이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맞는 세금을 또 내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내가 세금을 더 토해내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늘었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만약에 5천에 배당을 받았어? 그럼 2천원 공제하죠. 3천만 원이 나의 소득이야. 이거를 12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250 정도씩 네가 벌고 있었네? 자, 25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책정해서 너에게 알려주겠어.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미쳐버리는 일이죠. 나는 분명히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거든. 근데 건강보험료가 또 날라와. 자,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많이 내서 세금 떼고 월급 받잖아요. 근데 그 월급 받은 거에서 새롭게 나온 건강보험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지역가입자야. 개같이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한 3천 정도를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3천 정도를 만약에 더 받았다. 그럼 250만 원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내야 된다? 어떻게 된다? 마트에 가는 겁니다. 한 20만 원 이상 내야 될 거예요. 한 달에. 1년 동안. 이러니까 누가 배당주 하고 싶겠냐고. 배당 받는 건 좋지. 받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가지고 누가 하고 싶겠냐고.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배당을 그렇게 해서 뽑아가 버리면 물론 내가 벌어들인 것보다 세금을 내는 게 더 적겠죠. 그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뜯기고 저런 식으로 뜯기고 그렇게 뜯기고 계속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뜯기는 것처럼 계속 뜯겨. 생각지도 않은 돈이 그냥 매달 나가야 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투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팔아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소득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합소득을 벌었니? 오케이, 알았어. 그럼 너 이제 배당소득 나오고 있네? 그럼 거기서 이제 뭘 한다? 세금을 거기다만 책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분리가 되니까 배당금이 많이 나오는 쪽에 투자금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주주배당을 확대하게 됐을 때나 또는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 시너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로는 저 상법 개정을 통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지금 금투세는 네 없어진 거니까 네 지금은 유예대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 배당소득세만 분리과세를 해주게 된다면 배당주들은 대체적으로 우량 주면서 대형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쪽에 어떤 매력도가 크게 부각이 되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뭐가 들어와요? 추종자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패시브 자금은 그냥 추종자금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됐다. 그러면 MSCI 선진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 그것을 추종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한국이 들어왔네? 한국 거 사줘야지? 라는 식으로 한국 비중을 늘리는 수가 있어요. 그게 외국인 매수 들어오거든.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머징 마켓에서 탈퇴를 하고 선진지수 들어가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탈퇴하게 되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 자금이 들어와 있었던 그 부분들을 떨쳐내야 되거든요. 나는 이거는 쌤쌤이 아니겠느냐? 네. 쌤쌤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이머징에서 자금 빠져나가고 선진지수 자금 들어왔다. 물론 선진지수 쪽이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네,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물론 코스닥에서 거래하느냐 코스피에서 거래하느냐 신뢰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의 쌤쌤 아니냐. 네. 그래서 저기 5,000포인트 이상까지 올리는 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불법 공매도 척결, 주가 조작 처벌, 주가 조작을 처벌하는 부분들은 정말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뭐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법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불법 공매도 척결은 뭐예요? 모니터링 다 하겠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다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매도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네, 또 여기에서 적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금리 인하를 얼마큼 할 것이냐죠. 경기 부양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퍼주기식으로 막 들어가기 좀 어려워 보이고 경기 부양과 금리 인하라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뿌려주게 되면 일단은 알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 알아서 올라오게 되겠지. 근데 지금이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 지금
뭐 추경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추경을 통해 가지고 뭐 산업을 부양시킨다 뭐 등등등 여기 이 경기 부양 정도 할 수 있겠는데 금리 인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파월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지. 트럼프의 흐름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즉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해외 흐름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나 경기 부양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투자 주체거든요. 야! 너희들 국민연금 니들 우리나라 증시 부양시키기 위해서 니들 빨리 이거 해. 될까 안 돼? 안 되죠. 지분 확대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도망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만 네, 보통 예전에는 증시의 구원투수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이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닥을 잡아주면 그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을 사들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아싸 저놈들이 사주는구나 팔아버리자 이렇게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을 너무 가볍게 본 거죠. 시장이 좋으면 외국인들이 아싸 좋구나 팔아먹자 이게 아니라 기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정해놨단 말이지. 이 부분을 조절해가지고 국내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해라. 근데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데 봐봐라. 그러면 이건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작년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꼴찌입니다. 전 세계 꼴찌예요. 해외 쪽은 많이 올랐어요. 국민연금이 뭐 어떻게 했어? 해외 쪽 투자했더니 돈 많이 벌었는데 국내 주식 투자한 거 폭망했다. 봐라. 이런데 너도 지금 이런데도 지금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투자 주체다. 이러다가 돈 다 잃으면 네가 책임질래?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안 되겠네요.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종전선언은 긍정적입니다. 요거 나면 무조건 좋겠죠? 지금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국지전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 국면에 들어가 있죠. 일단락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협상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요게 잘 되면 뭐가 되냐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경기가 위험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면 좋습니다.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짜잔, 짜잔, 짠. 자, 요걸 잠깐 볼게요. 네, 경제지표. 우리가 또 경제지표는 또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예요. 자, 제조업, 필라델피아 제조업지표,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표, 그리고 실업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 다음에 소매 판매, PPI 지표,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제 CPI 지표는 2.4에서 2.3은 내려왔으니까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33초 남았고요. 여기 참 좋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대충 준비되면 발표하면 되지 꼭 이게 시간 맞춰서 발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한 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오늘 발표된 지표 굉장히 많고요. 요거 지표 발표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스피크 이게 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근데 저거를 우리가 듣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방송을 해야 되니까요. 저거 들으면서 내가 영어로 셜라셜라 하는 거, 내 알아보는 괜찮아. 알라랄라 됐는데, 자 봅시다. 펜딩, 깜빡 나오라고. 제조업 지표 나빠졌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는 중요하진 않았어. 자, 이거 좋아졌다, 그죠? 네. 필라델피아, 매뉴팩처링 인덱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는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았네. 26.4에서 마이너스 4.0으로. 요거는 크게 차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보이고요. 핵심은 나빠졌다. 마이너스 0.4라고? 핵심 소매 판매는 0.1. 소매 판매 줄었네. PPI 월간이 마이너스 0.5.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 해요. 22만 9천 원. 이거 예상치대로 나왔네요. 아, 특이사항은 없게 끝나겠구나. 여기, 요 제접지표 좀 좋게 나온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좀 되겠네요. 요거는 조금 봐봐야 되겠다. 이거는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비싼 얘기인데, 그러면 물가 지표가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경기 호조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네. 왜 좋아요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네? 우리 나이트봇이 얘기하잖아. 빨리빨리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얼른 좀 눌러주십시다. 네. 나는 진짜 이번에 그 이상한 그 사건을 겪고 나서는 구독자가 많은 걸 진짜 좋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진짜 이상한 사람들 오면 안 돼. 나는 구독자가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만 딱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괜히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이상한 똥을 뿌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나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부동산을 죽이자. 요건 아까 말씀 잠깐 드렸죠? 네. 이 경쟁 상대를 죽이는 건 괜찮죠? 네. 경쟁 상대를 죽이면 되는 거고. 네. 주주 배당 확대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주주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추진, 요거는 종부세와 같은 얘기고요. 요 PBR, 그 저평가된 기업들은 상장 폐지하겠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올려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게 갑자기 시행되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갑자기 시행이 되면 반발이 많을 것 같죠. 그래서 요 부분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요렇게 한번 시도하는 건 괜찮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제 페널티를 준다든지, 뭔가 좀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상장을 안 시키거나, 또는 기존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추진하게 된다. 근데 나는 그냥 물적 분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물적 분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물적 분할 안 했으면 좋겠냐? 굳이 필요가 없거든. 네. 물적 분할하는 이유는 기업이 덩치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덩치를 키우는 거야. 근데 기존 주주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다지 뭐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인적 분할을 하는 것처럼 물적 분할도 똑같이 지분을 나눠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네. 예, 그거예요. 네. 방송 중에 방이 폭발이 됐는데, 네, 그 빌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이트봇이 등장한 거예요. 실시간 감시하는 거야. 누가 채팅방에 와 있나,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물적 분할 자체를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은 그렇고, 아니면 물적 분할을 정하고 싶으면 인적 분할처럼 같이 지분 나눠줘라.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 못 보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그거 볼 필요 없는 거. 어차피 뭐 방 폭파되는 거 그런 거야 뭐. 너무 이상한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런 거죠. 화천농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몰라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왔었어. 아니 근데 방송이 16분인가에 깨졌거든요. 근데 제가 아시죠? 방송 시작 전에 항상 노래를 틀어놓잖아. 근데 그것도 저작권 문제 걸릴까봐 저의 노래를 틀어놨어요. 제 노래는 내가 제작권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무려 15분 틀었습니다. 15분 틀잖아요. 제가 45분에 방송 열고 정각에 방송 시작하니까. 그래서 15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출석 부르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거 하고 있는데 끊어진 거야. 그리고 그 얘기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시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딱 끊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나는서는 너무 황당한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냐? 네? 그 유튜브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방송을 너희들 봤으면 알 거 아니냐? 근데 계속 가이드를 적어 했대요. 뭐 위반했대. 내가 뭘 위반했다는 거야. 뭘 위반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대. 알려줄 수가 없대. 그게 말이 됩니까? 야, 너 잘못했어. 제가 뭘 잘못했죠? 그건 알려줄 수 없어. 하지만 넌 잘못했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라면 신고가 99.9%다. 네. 신고 99.9%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거 종목 거식인가요? 네. 다른 애들도 그렇대요. 네. 다른 그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다 똑같이 안 알려준대요. 그 대부분은 사실 저거 아닙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티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위반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저걸 하는 거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일단은 죽이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저는 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내가 뭐 종목 진단을 해, 뭐 아니면 뭐 추천주를 남발을 해, 뭐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투자를 막 종용하기를 해, 아니면 뭐 내가 돈 달라고 사기를 쳐,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죠? 네,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나는 솔직히는. 네. 자, 아무튼 뭐 그렇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트봇으로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 네, 자막 들어가는 거, 요거 네, 요게 있으면은 방어가 됩니다. 네. 왜냐면 나를 금융사기라고 신고를 했어. 하지만 나는 뭐다? 투자 견우나 종목 진단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얘네들이 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집어넣은 거고, 나이트봇으로 이상한 채팅, 그래서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 지금 감시를 다 걸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삽니다. 네. 열받네요.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자, 이제까지는 간단한 이제 여러분들과의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였어요. 네. 5,000포인트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나오면 좋겠느냐였는데, 이제 현실적인 거 한번 가서 봅시다. 자, 5,000포인트를 가려면 시총 상위주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강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 채팅 안 하고 있다가 신고만 몰래 누르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 네. 뭐 모르겠어요. 나를 견제해서 뭐 할 거야, 솔직히. 네? 중동에서 혹시 온 건가? 네. 중동 신흥가부 알자지라 네, 그런 건가? 네. 아, 나 진짜 열받네. 네. 아, 차은우는 의심할 수 있다. 네. 암암리에 그죠? 혹시 마음속에 차은우 씨가 또 보고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계셨다면, 네. 경쟁 상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나는 신급이잖아.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경쟁 상대로 이렇게 참는 게 아니야. 롤 모델로 삼아야죠. 그죠? 성은우야, 성은우. 자, 아무튼요. 네. 가봅시다. 가보자. 더 미치는 걸 보고 싶어요, 지금? 네. 금양 누가 사라 그랬어? 이 부자가 그때 금양 사라 그랬어요? 금양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어. 자, 일단 시총 상위를 보내야 돼요. 시총 상위를 보내야 하니까 어디로요? 네, 천국의 계단으로. 천국의 계단으로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총 상위를. 왜? 우리나라는 가중평균 방식이기 때문에 시총 상위가 올라가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이, 저기 뭐야, 개잡두들 오늘 상한가 가는 거 있었잖아요. 네. 게드코프라고 상한가 간 종목이 있어. 그거 갑자기 뭐 신규 은행 뭐 만든다 해가지고, 네. 그리고 갑자기 오늘 뭐 후닥후닥 하더니 상한가를 빡 찍어버리대? 내일도 강세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정책 테마야. 무려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 다 이야기한 정책 테마. 그래가지고 오늘, 네. 이 게드코프가, 네. 상한가를 찍어버렸어. 자, 그런 거 있죠. 또 그 다음에 HMM. 이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HMM 정도는 시총이 좀 되니까 그렇긴 한데 오늘 상한가 간 애들 봐보세요. 시가총액이 막 190억, 막 200억 막 이런 거야. 이런 회사들인데, 네? 망한 찐마지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커버드콜이 지수 5,000 가서 월 5% 받아먹다 지수 떨어져 월 1%로 돌아와도 냅둬도 될까요? 아, 월 5% 못 받아 먹습니다. 네.
망한 집 많이 삥뿡님, 지수가 5,000포인트로 간다. 강한 상승장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5% 이상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깥 하셔야 됩니다. 월 분배금은 커버드 콜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 이상을 분배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기초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금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분배금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가격 대비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모르겠다. 이제 그 이후에 배당금 산정을 다시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때쯤 되면 더 좋은 상품이 나올 거예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네.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 보통 커버드 콜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139원 나오죠? 네. 139원 나오고요. 아주 좋아요. 네. 내일 한 번 더 상 치면 되잖아. 상 2번만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익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정책 테마주들은. 자, 아무튼 그런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군들이 반등을 아무리 해도 뭐 200억짜리, 500억짜리, 1000억짜리 이런 것들 아무리 상한가를 10방씩 쳐대도 시장은 꿈쩍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시총 상위를 보내야지 주가가 5,000포인트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가를 5,000포인트를 보내겠다는 것은 시총 상위를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총 상위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어떻게 보내야 돼요? 1번. 다시 1번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시총 상위를 천국의 계단을 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총 상위주들이 갈 만한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 만든다. 시총 상위주들이 갈 만한 이슈를 만든다. 시총 상위주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네. 시총 상위주의 공통점은 뭘까요? 수출. 그죠? 수출주가 대부분. 자, 봐보세요. 반도체 수출이죠. 자동차 수출이죠. 바이오 수출이죠. 조선 수출이죠. 방산 수출이죠. 또 뭐 있어? 은행은 아니죠. 은행은 아니고요. 한진칼은 저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우선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거 없어서. 네. 자, 수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을 잘하게 하려면 또는 수출로 돈을 벌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수출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제품 만들어야죠. 네. 좋은 제품 만들어야 돼요. 시총 상위만 얘기했습니다. 원전도 포함될 수 있는데, 뭐 전력 관련주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좋은 제품 만들어야죠. 이거는 기술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산업 스파이, 껍데기 벗기자, 벗겨서 사대문, 저작거리에 걸어놓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ST7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수 5,000이 못 갑니다. ST7이 지수 5,000이면 ST7은요, 지금보다 한 3배는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즉, 삼성전자가 지금 5만원이잖아. 그럼 15만원에서 한 20만원 가까이 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첫 번째.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 근데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경쟁량들만 쫓아와.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딸려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 쪽에 기술력이 너무 좋아. 근데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더 싸게 만들었대. 그럼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지. 2차전지가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HBM 같은 경우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D램은 거의 따라잡혔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을 빼가는 놈들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를 홀라당 다 벗겨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처벌을 좀 무겁게 하다는 얘기입니다. 처벌을 조금 무겁게 해가지고 이 기술력을 보호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특허 기술을 보호해줘야 돼. 그래야지만이 뭐가 되냐? 기술의 경쟁력이 생겨서 다른 나라에서 읍소를 한단 말이야.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이거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엔비디아가 와가지고 제발 좀 팔아주십시오. 네.
제발 좀 우리한테 납품 좀 해주십시오. 이거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야? 엔비디아가 갑이야. 에? 엔비디아가 왜 갑이 됐냔 말이야. 언제부터 물건을 사는 놈이 갑이 됐지? 아, 원래부터 물건 사는 놈이 갑이었나요? 갑이잖아, 갑. 이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잘해서 일단 기술력을 방어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 자, 시총 상위. 즉,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면 대형주라고 하죠. 대형주야. 그럼 대형주를 올리려면 뭐가 돼야 되죠?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급이 있어야 돼요. 수급은 무엇이냐? 적장의 머리가 아니라 2차전지가 가야 될 이유가 지금은 없잖아요. 2차전지는 가야 될 이유가 아직은 없어요.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이슈화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이슈화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우디 어제 강의 들었죠? 사우디 그 이슈 했는데 그 ESS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ESS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올린다 하기가 좀 애매한 거지.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전기차에다 너무 몰빵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전기차가 잘 된다 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쪽으로 완전히 몰빵을 친 거지. 근데 믿고 있었다규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보조금 안 줄란다. 보조금 빼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적자입니다. 넘어와야 되는데 ESS는 아직 그 부분이 막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나트륨 배터리 CATL이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어중간한 위치까지 같이 비슷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중간한 위치까지 와버리게 되면 중국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망가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100만 원에 파는데 걔네는 50만 원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있을 때 따라잡히면 안 되는 건데 지금은 따라잡힌 거잖아요. 배터리 쪽은. 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가려면 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돼요. 중국을 뛰어넘거나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희망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것보다 중국보다 빨리 만들어야 돼요. 중국이 2028년까지 만든다고 그랬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2030년 정도에 만들겠대. 안 되는 거지.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그쪽으로 희망을 걸어야 되긴 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중국이 먼저 만들면 게임 끝난 거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만들지 않을 수가 있나? 개발비를 투자해서 쏟아 부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다시 나와요. 근데 전기차 쪽은 어차피 시장은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 시장을 어떻게 잡을 거냐죠.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건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있었죠? 요거랑 관련이 없으니까, 네. ESS, and 뭐였어요? UPS. 네. UPS. 에너지 저장 장치와 무엇이다? 에너지 저장,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장치인데, 요게 에너지 저장 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그 당시에 불과 얼마 전이었죠. 지난달이었나요? 뭐 주목을 받으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무정전 전원 장치는 요거는 그냥 파워 서플라이를 만드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회사를 따로 찾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예,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U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기술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ESS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느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보조 배터리 있죠,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가 개인적인 그 퍼스널 ESS예요. 거기다가 전기 충전해가지고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 장치 했잖아. 저장했잖아요. 그죠? 그거야. 네.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과연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이걸 하는 것일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회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뭔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경쟁 상황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올리려면 이제 수급이 필요한데, 수급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려면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죠? 좋아지거나, 저평가 부각. 저평가를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당시에 했었던, 정부가 했었던 게 뭐가 있었어요?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거. 밸류업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그런 정책을 한 번 더 쓰긴 해야 돼요. 근데 지난번처럼 밸류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밸류업 정책을 사용했는데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 그냥 말만 한 거야. 야, 기업들의 밸류업을 좀 끌어올려보자. 근데 기업들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표창장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근보다는 채찍을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자, 밸류업 안 시키면 페널티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벌점 매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벌금 나갑니다. 뭐 이런 거. 유보율이 몇 퍼센트, 영업이익이 몇 퍼센트. 그러니까 유보율이 뭐 10,000% 이상 넘어가는 기업은 영업이익의 한 20% 정도는 무조건 주주에게 보내줘라. 그 다음에 10% 정도는 무조건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시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마이크는 국산으로 샀습니다. 갤럭시 국산이고요. 모니터 국산이고요. 컴퓨터 국산입니다. 근데 그 외에 기타 등등. 이거 옷? Made in China. 모자? Made in China. 요거? Made in China. 네, 사람만? 네, Made in Korea. 네. 마이크는 국산입니다. 네. 이거는 굳이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네. 보시면 그냥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사실은 안 돼. 네. 그죠? 이 조명이 밝으니까 이 조명을 벗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 조명을 벗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건 하얀 글씨가 나오면 글씨도 아예 안 보여요. 네. 이 조명이 스튜디오가 들어오면서 더 세졌어요,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네, 지금 저도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네. 이게 모자 쓰면 괜찮아요. 이거 바로 머리 위에서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조명 공사를 새로 했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실적이 좋아지거나 저평가를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경기가 화랑이 되는 거죠. 경기 호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경기 호황기로 들어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이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가 괜찮을 수 있느냐? 견학을 오고 싶다고? 안 돼요. 견학은 안 됩니다. 네. 이곳은 매우 기밀에 붙여지는 국가 기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어. 여기 오려면요, 이중으로다가 된 철문을 한 10개는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함정도 다 통과해야 되고, 막 하늘에서 막 화살도 날라오고, 네, 밑에서 갑자기 땅이 꺼지기도 하고, 네, 그런 거 나옵니다. 그거 다 통과하고 오셔야 돼요. 거의 인디아나 존스 스타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툼레이더 있죠? 나나 크로프트인가? 걔하고 인디아나 존스하고 같이 손잡고 오시면 아마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영상통화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끔 해줘야 돼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환율에 대한 그 협의를 하겠다. 지금 뭐 환율이 또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 좀 이상했잖아요. 외국인 매수는 들어오고 있는데 뭐 지수는 좀 떨어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환율이 이제 외환 당국자들끼리 만났다 이런 얘기도 카나라 통신에 나오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평가 절상에 대한 압력을 넣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들의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라면 아마 외국인 매수 유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환율 평가 절상 제2의 프라자 합의. 지금은 밀라노에서 하고 있죠? 네.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있는데, 네. 했다고는 나옵니다.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나오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한국은 승인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오고, 그게 왜 승인을 했느냐? 뭐 다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환율 이렇게 해주고 뭐 조선 협상 해주고 뭐 그거 다 해버렸다는 건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은 카나라 통신이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되어 있는 건데, 자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저는 지금 당장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당장은 괜찮다. 왜냐하면 평가 절상이 일어나게 되면 환율이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지면 오늘처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요. 이게 가능해지죠?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매수한다. 그죠? 대형주를 매수하는데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야. 배당 좋거나 실적 좋거나 저평가. 자, 그러면 지금 환율을 미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절상에서 좀 낮췄어. 자, 환율이 내려간다 무조건 좋은 건, 무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내수 경기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은 내수 쪽에서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산다는 느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막 올라가죠. 문제는 뭐냐? 저기 프라자 합의가 그렇게 해서 일단 일본 엔화를 평가 절상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망했다. 잃어버린 30년이 왔다. 근데 그게 아니라 프라자 합의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루브르 합의라는 게 2년 후에 생기죠. 그게 직접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평가 절상했었던 통화 가치를 원상 복귀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보셔야 돼. 자, 평가 절상을 통해서 환율이 내려가면 일단 당장 괜찮을 것 같아요.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경기 부양 효과가 또 들어와. 금리 인하 떨어져. 막 이렇게 돼버리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3,000포인트 이상 5,000포인트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뭐겠느냐? 이것이 환율에 의한 외국인 매수면 외국인 매수라면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확 빠져봐요. 자, 분명히 평가 절상을 해놓고 예전에 프라자 합의 때도 평가 절상을 해놓고 나서 외국 자본들 일본에 막 들어갔겠죠. 내수 경기 막 살아났죠. 그러니까 막 그 돈이 잘 벌리는 거야 막.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였냐? 제발 와서 일 좀 해주세요. 거든. 그 당시 재밌는 일화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면접자들한테 제발 일 좀 해주세요. 네, 제발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월급 많이 드리겠습니다. 골라서 들어갔단 말이야. 취업난이 있는 게 아니고 골라서 들어가는 취직을. 야, 오늘은 이 회사 밥 맛없는데 나 딴 데 갈래. 그러면 사장님이 와가지고 돈가스 사준다 이 얘기지. 네. 돈가스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요 부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돈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 돼서 누리고 살다가 환율을 원상복귀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 나는 겁니다. 자, 들어왔던 자금도 다 튀어나가겠죠.
쓰던 가다가 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1,000만 원을 매달 쓰던 사람이 야 너 이제부터 100만 원만 써. 그럼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럼 엿먹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는가? 이용할 수가 없어. 일단은 저런 식으로 평가절상 때려가지고 박살이 나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포지션을 잘 잡아야 돼요. 초반부터 망할 일은 없습니다. 더 많이 오를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빵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 그 시점 이후에 변화의 시점이 나타났을 때 매도를 쳐줘야 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코스피 상승의 뭐다? 트리거가 될 수 있죠.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이야기 들은 게, 자, 5,000포인트에 대한 공략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 무엇이다?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돼. 실제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느냐? 오늘 들어왔어. 삼성전자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 그렇지. 맞아, 이게 정상이야. 맞아요. 시한부 행복 주식 상승.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시한부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 일본을 보고. 미국이, 이쯤이면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딱 집어치우는 그 시점이 오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평가절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근데 제 생각에는요, 평가절상을 때린 것 같지는 않아요. 때린 것 같지는 않고, 평가절상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 그렇게까지 애매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1397원.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막 급락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환율은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가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환율 포지션은 1440원, 1360원 요 포인트 중심점 1400원대 전후로 움직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괜찮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디오? 환율 1200원은 지금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환율 1200원이 갈 수가 없겠죠? 환율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내수주를 사야지. 열심히 사야 돼요. 석유화학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정도까지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 경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주가가 아주 잘 오를 겁니다.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올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주가가 막 올라갈 거거든요.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환율 계속 떨어지면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태평성대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옛날에 IMF 때는 뭐 800원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이거 2008년도에도 800원이었네? 자, 800원 시절에 이때하고 지금 생각하면 안 되죠. 이때 쫙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97원까지 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금융위기와 같은 형태의 위기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태평성대인 것 같다가 뭔가 나쁜 것 같은 어떤 뭐가 나타나요? 조짐이 보일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달러를 사시는 거죠. 달러를 사야 되고요. 두 번째,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되지만 경기 방어주보다는 지금은 인버스를 사셔야 됩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식을 사면은 망합니다. 아시죠? 환율이 정말 미친 듯이 밑으로 내려갔어. 그 이후에는 뭘 봐야 되느냐? 반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가야 될 이유는 없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 공약으로 나온 이 5,000포인트라는 이 지수 포인트가 가능하겠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일단 우리나라 제외해 놓고요. 전쟁이 종식이 됐어.
전 세계가 태평성대로 가고 있어.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큰 문제 없어. 교역량이 막 증가해. 서로 간에 막 그냥 무역 거래가 활발해. 기업들 투자가 막 늘어나.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떨어져. 금리 인하가 그때 그렇게 되면 많이 떨어지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가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 돈을 많이 풀어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딱 떨궈버려. 그러면은 환율 평가 절상을 통해가지고 뚝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 자금들 확 들어오겠죠. 주가가 3천만 갈 걸 5천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000포인트 가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투사님 지금은 시총 대형주 5어 배당 높은 주 뭘 선택하는 게 좋은가요? 이거는 너무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배당 높은 대형주를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왜 배당 높은 대형주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당 높은 대형주를 사게 되면 배당을 받을 거란 기대감을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려 줄 테니까 아주 좋은 거지. 없지 않습니다. 네, 배당 높은 대형주가 있어요. 그거 사십시오. 배당 6%, 7% 정도면은 고배당이에요. 그거 사시면 되는 거죠. 물론 커버드 컬보다는 별로겠지만, 네. 그죠? 자, 그런 쪽으로 생각도 하시면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까고 내려갔을 경우에는 주가가 진짜로 5,000포인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 되느냐?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방향이 그쪽으로 움직이네 라는 거잖아요. 현대차는 시총 상위주 맞죠? 네. 시총 상위주 맞잖아. 그래서 진짜 방향이 그렇게 가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대형주나 경기 민감주, 성장주, 고배당주 위주로 쭉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면 돼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외국인만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토마스 해가지고 따라가시면 돼요. 미국 소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소. 미국 소가 인사하는 법. 이거 아시는 분이 있나? 네. 미국 소니까 영어로 해야 되겠죠? 네. 소야, 소. 아우. 비슷했어요. 네. 인사잖아, 인사. 미국 소는 어떻게 인사한다고? 헬로우. 헬로우. 아시겠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갑자기 미국 소가 생각나서. 네. 토마스하고, 네. 이 헬로우 있는 거죠. 헬로우. 뭐 카우야 그거는 가래 뱉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분노에 끌어올림 해가지고요. 네.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우리가 아끼지 말고 외국인 매수를 유입을 시켜서 진행을 해주자라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5,000포인트 가능성 있겠느냐? 가능성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지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거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처럼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되면 트럼프 1기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2019년 말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여기가 관세로 계속 짓눌렸던 때였어. 그때는 진짜 중국 관세를 물렸거든. 그런데 이게 중국 쪽에서 항복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주가가 자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서 진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제는 코로나가 없다는 가정을 가정하면 되죠. 코로나가 나오면 방법이 없어. 뭐 코로나 오면 뭐 5천이 아니라 또 뭐 2천도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를 잘 노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때도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대로 계속 달렸을 거라고. 계좌가 빵빵 터졌을 거라고. 그래서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이 차트가 좀 비슷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압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좋아지겠죠. 트럼프는 많이 사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달러 약세 효과를 노릴 거라 생각해요. 글로벌적으로 달러 약세를 노리지 못하겠지. 왜?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채 발행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콕콕 집은 그 국가들, 모든 국가에게 다 통용될 필요는 없죠. 내가 콕콕 찍은 그 국가들의 환율을 조절하면 되는 거잖아. 야, 니네 평가 절상 좀 해라. 환율을 낮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미국은 팔아먹기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음모와 술수 등등이 섞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답은 딱 보이죠. 주가는 오를 것 같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가 일어났을 때,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형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수 관련주나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들 공략하시면 좋아요. 오늘 내수주들 다 잘 올랐죠? 네. 오늘 강원랜드 이런 거 다 올라가잖아. 뭐 카지노 관련주들, 놀고 먹는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모텔 신라도 오늘 올라갔죠. 모텔이 지금 약간 이제 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모텔 신라도 오늘 올랐어. 요즘에 근데 잘 올라와. 네? 잘 오르고 있다고. 그죠? 그리고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간다. 잘 가요. 네, 잘 간다고. 자,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든다는 얘기죠. 내수주 위주의 움직임. 근데 수출주도 잘 가. 삼성전자도 이제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뭐 오늘 보니까 뭐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또 플러스 좀 나오대. 방산주, 현대로템 이런 거 많이 빠졌다가 또 플러스 조금 나오대요. 그죠?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들은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수출주와 내수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전부 다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모 현상. 포모는 뭐야? 정치 테마주도 이런 거잖아. 정치 테마주도 막 급등해 버리는 거. 자, 그래서 유진 로봇이 그렇게 부러워요? 이거 어지간해서는 잘 보세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뭐뭐 있었어. 잘 여러분 못 삽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그거 어떻게 사실 거야? 시총 막 190억 막 그래요. 메디톡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살 거예요 이거? 메디톡스가 아니라 매드인가? 네, 매드팩토인가요? 아니 개 같은 줄 하나 있었는데 뭐였어? 이게 찾아내고 말겠어. 네 글자인데. 메디콕스 아니야? 그래, 메디콕스. 아, 메디톡스가 아니고, 메드콕스. 네? 메드콕스. 봐봐. 이거 살 거요? 100원짜리? 100원짜리 사가지고 75% 올랐네? 살 거요? 시가총액 145억입니다. 안 사지. 네? 근데 여러분들 뭐냐? 사람들이 다 그런 걸 가지고서 올랐다. 뭐 정치 테마주 뭐가 같다. 뭐 이제 상지건설 이런 거 봐보세요. 상지건설 이거는 작전부터 얘기하잖아.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근데 이걸 여기 돌아가서 생각해봐. 누가 살 수 있는데? 누가 사는 거야? 누가 삽니까 여기서? 못 사지. 못 사. 못 산다고요. 지금 가격 얼마예요? 지금 가격 34,000원. 34,000원이야. 지금 가격이? 지금 가격이 34,000원이고 여기가 303,000원. 그 10배 깎여야 되네. 이거 130억짜리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거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 정치 테마주 이런 거랑 해갖고 수익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건 왜 천천히 가냐? 얘들은 곧 뒤질 놈들이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진 거는 정통파란 얘기야. 쟤네가 지금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단타를 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타를 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단타가 아니잖아. 여러분 단타 잘 쳐요? 단타 잘 쳐요?
못 치잖아요. 못 치잖아. 단타 못 하잖아. 이런 상따 이런 거 따라갈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럼 이런 거 빼. 신경 쓰지 마. 그냥.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쩌다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필연이었던 부분보다 우연이었던 부분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시켜 줄 때가 많더라.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뭔가 엄청난 우연이 와가지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유튜브 보면서 방에 누워가지고 끼끼끼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취가 딱 뜬 거야. 이 새끼는 뭐야 이거? 뭐? 알자지라? 네. 그래갖고 들어가 봤더니 무슨 이상한 놈이 사우나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 사우디라면서 방송을 막 하고 있어. 이 새끼 뭐야 재밌네? 그거 보고 있었어. 근데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거란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네. 저도 어째 주워 들은 말이에요. 우연히 걸려드는 거지. 이런 거 우연히 갖고 있다가 걸려들어서 수익이 많이 보고 팔 수도 있어. 이건 뭐다? 실적이 아니다. 이게 얘기야. 실적이 아니다. 이거는 뭐다? 실력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네. 아시겠죠? 내가 저녁에 그걸 기획한 게 11시쯤이었거든요. 저녁 11시요. 11시쯤에 기획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면 사우디 거로 하는데 왠지 빈살만 복장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없잖아. 복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수건이에요. 그거 수건 일단 머리에 썼어. 머리에 썼는데 뭐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실루도 감아보고 막 그랬는데 아닌 거야. 그리고 딱 봤더니 나비 넥타이가 있대. 나비 넥타이를 딱 해서 처음에는 나비 리본을 안 보여주려고 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새벽에 이런 고품격 방송을 선물로 드리는 거 아니야. 딱 돌렸지. 내가 선물이야. 이렇게. 이게 선물 이거였지. 이게 선물이야. 리본. 제 겁니다. 나비 넥타이예요. 나비 넥타이.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다 해놓은 거고. 근데 이게 그렇게 있으니까 또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와이프 네 옷장 뒤져가지고 머플러를 하나 꺼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둘러가지고 수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왠지 마스크가 중동틱하게 변하더니 네 중동 부자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거는 그냥 머플러예요. 네.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머플러 하나 이렇게 천대가리 걸치고 그 속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그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근데 다 그렇게 보이죠? 그게 4K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내용은 진중하고 좋은 내용들. 근데 일단은 영상이 보니까 깨잖아. 그래서 한번 봤다 이거지. 괜찮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강제적으로 끝까지 보게 되면서 그래도 뭐 하나라도 지식이 들어오게 되고 어떤 거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시는 거죠. 네. 뭐 하는 말이 뻥 같아요. 큰일 납니다. 이순신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트보다한테 삭제를 당하잖아요. 나의 공약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뭔 얘기했어요, 이순신님? 그럼 뭐라고 했는데? 왜 삭제했어? 최고였다고? 그런 것들도 삭제되는 거래요. 자, 아무튼 이제 5,000포인트에 대한 네. 모르겠는데? 최고였어요 이 말이 삭제됐는데? 위험하대요. 네.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나이트보드 이상한데 이거? 네. 자, 시장은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로봇 관심이 있죠?
근데 로봇주들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레인보우나 두산이나 대기업 쪽만 저는 관심이 있고요. 중소형 로봇주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런 건 있어요. 현대 무벡스였나? 특강 때 한번 말했던 종목 같은데, 그죠? 이게 로봇이지? 메시. 이거. 이거 많이 올라버렸네. 지난번 특강 때 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처럼 이제 대기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로봇 이런 거. 네. 로봇 ETF는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기초 자산을 봐야 돼요. ETF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그 기초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ETF, 네. 요거는 따져봐야 돼요. 어떤 게 비중이 더 많은지 등등등으로. 네. 그래서 따져봐야 되고요. 뭐 보통은 이제 대부분 큰 놈 가지고 있겠죠? 네. 그래서 로봇도 나쁘지 않아요.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로봇도 그렇고 지금 전 업종이 다 올라갈 수 있는 단계야. 문제는 지금 유일하게 호재가 없는 애들이 바이오인데 이 바이오는 약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가서 생각해 보는 내용인 거고.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ETF는 어떤 것들이 기초자산인지 살펴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오늘 이야기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승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계속 가지고 가시고, 지금은 이거저거 가리지 마시고 좋은 주식들 많이 가지고 가세요. 많이 담아 놓으시고,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우연히 매수했던 종목인데, 또는 우연히 지나가다 들은 방송인데, 우연히 주워 들은 방송인데, 일하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똥 싸다가, 우연히 그냥 들린 거 하나 했는데, 그게 잘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괜찮은 주식들은 널리고 널렸어, 지금은. 지금 솔직히 저평가 주식, 그 다음에 저PBR 주식, 추세 좋은 주식, 실적 좋아지는 주식, 고르려면 이게 발길 한번 차면은 그냥 막 수십 개씩 튀어나갑니다. 이게 발을 막 채요, 그냥 막 이게 휘둘면 막 그냥, 이거 다 그런 거야. 막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뭐 다 그거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널리고 널렸어요. 문제는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많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 조심하셔야 돼요. 단기 급등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동성 나오는 거. 한진칼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 붙으면은 더럽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쭉쭉 빠지는 거 보세요. 유진우부터 정책 테마 붙으면 엄청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쭉쭉 빠지는 거 보세요. 요즘에는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단타적으로 막 몰아붙인다고. 자, 그러다 보면 대형주 갖고 있던 것들, 좋은 주식 갖고 있던 것들도 갖고 올라가면 때려버린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주식, 변동성이 크지 않은 주식,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한 주식 갖고 계세요. 5,000포인트의 주인공은 걔네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00까지 모르겠지만 3,000은 무난히 넘어갈 것 같죠?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3,000포인트까지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포인트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계좌는 무조건 플러스 넘어간다는 거 아시죠? 그거를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나의 계좌를 끌어올릴 수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드렸던 대로 쭉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랍왕자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면 가셔가지고, 네. 아랍왕자 한 번씩 더 보시고 주무세요. 네. 잠이 아주 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미수 쓰지 마시라고, 자, 제가 또 신용 풀베팅에 대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죠? 그 노래까지 또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절한 전문가가 없어. 아시죠? 네. 좋은 주식 우리 편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즐기면 이긴다. 네. 맞아요. 다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